솔직히 MX 마스터랑 이제 이별할 때 됐다. 당근에 팔아버려야지. 당근 마스터 컷이 높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제가 5년간 동일한 시리즈의 마우스를 6개째 구입했는데 오늘은 그 또 새로운 후속작이 등장해서 이 마우스를 같이 뜯어보면서 왜 이 마우스만 고집해서 벌써 6개째 구입했는지 썰을 조금 풀어볼까 해요. 아마 이 마우스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사무용 마우스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알고 있고 공감할 만한 그런 마우스이긴 하거든요. 물론 5년 동안 사용하면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단점이 존재하긴 했어요. 하지만 장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단점을 상쇄하는 그런 마우스. 사무용으로 얼마나 유명하냐면 지금 당장 저희 스튜디오만 하더라도 모든 PD님들이 이 마우스 시리즈를 쓰고 있고, 비록 저희 직원 한 명은 이상한 뭐 같은 마우스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만족스러워서 많은 분들께서 작업용, 사무용으로 구입하는 마우스 중 하나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마우스에 또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만족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무지성으로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마우스에 대한 썰은 이제 좀 언박싱을 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먼저 새롭게 구입한 마우스는 MX 마스터 3S라는 제품입니다. 호환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로지텍이 특히 이런 호환성이 좋은데 얘는 뭐 윈도우부터 리눅스, 맥, 뭐 아이패드, 안드로이드까지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와, 이번에 뜯는 것도 조금 변경되긴 했어요. 원래 테이프가 완전 발려져 있어서 칼로 뜯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잡아 뜯으면 되네. 이러면 쉽게 열 수 있고 그냥 마우스만 들어있죠? 맨날 칙칙한 블랙만 보다가 화이트 보니까 되게 예쁘다. 화이트라기보다도 거의 그레이에 가까운 색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영상으로 보기에는 화이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은 어두운 쪽에 가까운 그레이 색상이라는 것. 안에 있는 구성품 요것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로지텍에서 최근에 나오는 수신기들은 이제 볼트라고 해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유니파잉에서 볼트로 모두 변경되었더라고요. 이거는 매뉴얼이랑 케이블이겠죠? 충전하는 것은 대세답게 C타입, 충전하는 이제 꽂는 쪽은 A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언박싱이고, 앞서 말했던 제 이제 요 마우스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지금은 3S라서 크게 보자면 3세대이지만 초기에 나왔던 것은 2015년 MX 마스터 1세대가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퍼포먼스 MX라는 게 있고 그 후속작 격으로 이제 출시된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름을 완전히 풀체인지해서 바꾼 것은 2015년 새롭게 출시된 요 모델이에요. 1세대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도 이게 진짜 고급스럽고 거의 미쳤죠. 지금 보더라도 블랙과 골드톤을 적절하게 섞으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마우스 같은 느낌. 사용 시간으로 친다면 얘를 제가 가장 오래 썼을 거예요. 그만큼 곳곳에 자세히 보면, 제가 촬영하느라 한번 닦긴 했지만 원래 진짜 엄청 더럽거든요. 여기 보면 스크래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났고, 왼쪽과 오른쪽 버튼에 무광이 유광이 될 만큼 되게 반들반들해지기도 했고, 곳곳에 오랫동안 쓴 흔적들이 보이고, 지금 마우스 상태는 거의 썩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쓴 마우스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패턴 지금 봐도 되게 고급스럽죠.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구입한 마우스 MX 마스터 2S입니다. 이건 뭐 1세대랑 2세대랑 뭔 차이냐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은 사실상 세대가 변했지만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우스이죠. 1세대에서 2세대로 바꾼 이유는 큰 건 없어요. 그냥 1세대를 너무 오래 써서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뽕 뽑을 대로 뽑았다 생각하고 요 MX2S를 구입했거든요. 이것도 보면 1세대만큼은 아니지만 등 쪽을 보면 오래 써서 등 쪽이 좀 많이 까지기도 했어요. 마치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서 피부가 벗겨진 것처럼 여기 등 쪽 부분에 코팅이 벗겨질 정도로 얘도 굉장히 잘 썼고, 아마 이것도 보면 이름이 2S잖아요. 아마 2가 나오고 2S가 나왔을 때 제가 얘를 보고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구성이 별로서인지 등이 뭐 까지기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되게 깨끗한데 좀 내구성에서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죠. 그리고 작년에 하나 더 구입한 마우스 MX 마스터 3 4 맥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왜 구입했냐면 2S도 만족감이 좋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여기 요 보이잖아요. 4 맥이라는 게 새롭게 출시해서 저희 스튜디오는 맥 위주로 사용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사봤는데, 솔직히 제가 얘를 쓰고 조금 실망했던 뭐냐면, 진짜 이거는 로지텍의 상술이 있는 마우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3와 3, 4 맥의 차이점이라면 색상이 그냥 좀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글이 포함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케이블이 A to C가 아니라 C to C로 바꿔서 주고, 맥 OS와 아이패드 OS를 공식 호환한다는 것 빼고는 기능과 사용성에 대한 면에서는 거의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 새로 리뉴얼해서
사게 만들었다랄까요? 여기서도 보이는 단점이 하나 있기도 하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쓰면서 사실상 이 내구성은 더 퇴화했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3세대도 사용시간이 아마 짧은 편인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 버튼 이것도 크게 오래 쓰지 않았는데 벌써 엄청 번들번들거려요. 작년에 만약 제가 이걸 구입했다면 쓴지 1년도 되지 않았을 건데 벌써 코팅이 벗겨진 모습. 그나마 이제 3세대로 오면서 좀 차이점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버튼의 구성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여기 있는 바닥도 좀 달라졌고 2세대는 이런 식으로 1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앞뒤 버튼이 있는데 3세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운 세대는 아니고 3의 리뉴얼 정도로 보이는 3S 얘를 구입한 이유는 크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대부분의 마우스가 블랙 이런 뭔가 칙칙한 색상만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서 이번에는 좀 산뜻한 화이트 톤의 이제 색상이 좀 끌리기도 했고 가장 큰 변화는 클릭이 거의 무서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이전에 3에서 봤다시피 4 맥의 경우에만 맥 OS랑 아이패드 OS를 공식적으로 이제 완벽 호환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봐요. 이번 제품은 또 다 호환이 돼요. 나머지는 센서가 4K에서 8K 다크필드 센서로 변경되었고 오 마우스 피트가 변경되었네. 아니면 이전 제품들을 오래 썼기 때문에 이 피트가 다르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휠 한번 보자. 네, 빵 웃기는 거 아니에요? 휠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데 이 처음에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요. 약간의 무게감이 있다면 얘는 오 휠이 확실히 부드러워진 것 같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무서움 완전 거의 무서움에 가깝게 변했네. 이 정도면 몰컴 가능하겠는데요. 대신 왼쪽에 있는 두 가지의 버튼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의 똑같은 버튼이 탑재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왼쪽에 있는 버튼들 그리고 가로 휠도 모두 동일하고 디자인도 모두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 뒤쪽도 뭐 고무 피트 위치 소재가 변경되었을지언정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또 하나 바뀐 거 이게 조금 클 거예요. 로지텍을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로지텍 제품을 구입하면 유니파잉 수신기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거는 꽤 평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러한 USB를 하나 연결하게 되면 로지텍에 있는 장비들을 최대 6개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비마다 USB를 꽂는 게 아니라 유니파잉 수신기 하나만 꽂으면 다 모두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러한 수신기를 꼽아서도 쓸 수 있지만 블루투스가 유행하면서 수신기의 인기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죠. 왜 갑자기 로지텍에서 유니파잉에서 볼트 수신기로 바꿨을까? 찾아보니 해킹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유니파잉 수신기의 경우 해커가 키의 입력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또 키를 원격으로 입력 가능한 이슈가 생겨서 그러한 보안을 해결하려고 볼트 수신기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진짜 로지텍에 좀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러한 해킹 이슈가 나왔을 때 로지텍의 답 반경 10m 이내에 의심되는 행동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곳에서만 유니파잉 수신기를 써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무튼 그러한 이슈가 있고 난 이후 2021년 9월에 새로운 볼트 수신기를 로지텍에서는 발표했고 기존 RF 방식에서 블루투스 기반의 수신기로 새롭게 리뉴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텍 신형들은 모두 이제 유니파잉을 버리고 볼트로 연결을 해야 돼요.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왜 이렇게 미친듯이 로지텍의 MX 마스터 시리즈만 구입하냐? 제가 구입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무한 스크롤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런 인터넷 페이지로 예를 들 수 있겠다. MX 마스터 시리즈의 좋은 점 이것을 눌렀을 때 안에 있는 전자 마그네틱이 N극과 S극이 바뀌면서 이것을 이제 초고속 스크롤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만약 이렇게 빠르게 하더라도 이 정도잖아요. 이제 초고속 스크롤 N극과 S극을 바꿔봅니다. 딱 지금 계속 돌아가죠. 탁 멈추고 위로 갈 때도 탁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스왑이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죠. 내려가다가 탁 중간으로 설 수도 있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했냐에 따라서 요 스크롤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춰지는지 정해지게 되고 지금 계속 돌아가지. 계속 돌아가. 다시 N극과 S극을 바꾸면 자 이제는 원래 있었던 마우스 스크롤처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디자인이나 세세한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스크롤로 사용하게 되고, 인터넷을 하거나 나머지 작업에서는 저는 거의 무한 스크롤, 초고속 스크롤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초고속 스크롤을 안 쓴다? 그럼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해 휠에 가해지는 힘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압박이 느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요.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스펙상 한번 충전하면 7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쓰면서 진짜 배터리를, 여기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끄고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켜놓고 사용하더라도 진짜 빡빡하게 사용해봐야 한 2-3주는 사용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한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해주면 될 정도로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오는 만족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공감을 좀 많이 하실 텐데, 그립감이 좋다고 이야기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 오른손 잡이에 게임이 아닌 사무용으로 쓴다면 이렇게 잡았을 때 위에 요것도 이제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자연스럽게 포개주고, 엄지손가락도 요렇게 그냥 살포시 올려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짜 편해요. 이거는 써본 사람들만 알걸요. 그리고 가로 스크롤, 얘는 위쪽에 휠도 있지만 가로에도 휠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타임라인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로로 스크롤하면서 보는 게 타임라인을 볼 때가 진짜 편해요. 가로 휠이 없다면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조절해서 여기 찍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바를 이동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로 휠이 있다면 그냥 요렇게 돌려버리면 스무스하게 왔다 갔다, 가로로 왔다 갔다. 엑셀 작업을 할 때 가로로 좀 긴 것을 쓰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편한 게 요 가로 휠이다. 다른 마우스로 한번 이제 몇 번씩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제 결국 다시 돌아온 이유도 요 가로 휠 때문에 제가 이 MX 마스터를 못 읽는 거기도 해요. 로지텍은 또 커스텀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엄지 휠의 경우 뭐 스피드 조절도 가능하지만 뭐 기본 반전이 있고, 요거를 만약 이제 가로 휠은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확대 축소로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볼륨 높이기 낮추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택간 전환, 키보드 바로 가기 키 뭐 만들 수 있고, 뭐 기타 동작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로지텍의 장점이 있다.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버튼들을 뭐 요거는 이제 기본값이 앞으로 뒤로가 되어 있지만 원하는 거, 프리미어, 파이널 컷에서도 프로그램별로 커스텀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장점이 여기 블루투스로 동시에 3대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것이 이 MX 마스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다른 마우스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또 이제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한번 구입해볼까? 라는 생각에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 단점을 또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 비대칭 마우스에 대한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저가형 마우스부터 이제 대중적인 마우스들은 거의 대칭형이 많잖아요. 그에 비해 얘는 완전히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나온 마우스라는 것. 그리고 손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은 이 마우스를 사용하기가 꽤 어렵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모트라인 성모님한테 이 마우스가 너무 작업할 때 좋기 때문에 하나 구입해봐라 했는데, 사셨다가 그분은 손이 작아서 이렇게 올리면 거의 손가락이 이까지 와서 오히려 버튼 누르기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작다면 MX 마스터를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오면서 꾸준하게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무한 스크롤, 초고속 스크롤에서 씹힘 현상이 꽤 많이 생긴다는 게 단점이에요. 얘를 쓰면서 씹힘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MX 마스터를 버리고 다른 시리즈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입하실 분들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렇게 클릭하는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의외로 다른 마우스들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힘이 있는데, 저는 얘를 클릭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단점은 아니다. 그리고 로지텍의 악명 높은 AS, 거의 뭐 쓰레기로 뭐 엄청 유명해요. 로지텍의 AS는 예전에는 진짜 로지텍의 AS가 가시였는데, 이게 한번 바뀌고 나서 최악이 되었는데, 뭐 대충 이제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상담받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나을 정도로 그냥 뭐 AS는 없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점에서 너무 큰 이제 사용성에 있어서 편의성을 줬기 때문에 지금 또 여러 개, 그게 새로운 시리즈, 뭐 기존의 제품이 고장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이제 항상 구입하는 게 요 MX 마스터 시리즈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이것을 5년 동안 계속 사고 쓰면서도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사무용 장비도 경쟁자가 많이 등장해서 치고받고 싸워야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로지텍은 그냥 이 분야에서 이 마우스가 잘 팔린다 이거지. 경쟁 모델이 없다 보니까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그리고 여기까지 디자인도 거의 이제 소소한 변화 빼고는 거의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중간에 4맥과 같은 이상한 제품의 장난도 치는 것을 보면 좀 경쟁
모델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번에 새로운 마우스를 구입하는 겸 이것을 전문적인 리뷰라기보다 제가 이때까지 사용해본 이 MX 마스터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뭐 이것을 구입하신다면 얘는 이제 오로지 이제 사무용으로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게이밍으로 구입하신다면 그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사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손이 좀 편하고 편의 기능이 많은 이제 그러한 이제 마우스들을 한번 맛보고 싶다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똑같은 마우스만 이만큼 다 구입한지 알겠는데 이거 사실 세대별로 다 다르거든요. 예, 이걸 구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